예, 안녕하세요. 파생 아티스트입니다. 9월 12일 수요일이고요. 9월도 벌써 중순이 이번 주 수목금 끝나면 벌써 9월 중순까지 다 오는 거네요. 시간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맨날. 평소처럼 그냥 지표 열어놨고요. 지금 뭐 있나 좀 쓱쓱쓱 넘겨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재고 발표가 있겠죠. 이렇게 다시 내릴게요. 차트부터 보죠. 다들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5일 어제 수익 보신 분도 그렇고 수익 보셨다 깨먹으신 분도 계셨을 것 같고 내일이 버티다가 손실 보신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 어제 그림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약손실로 끝냈고요. 수익을 보면 좋긴 한데 따라가는 매매 제가 잘 못해서 추세 중에 눌림은 잡더라도 일단 어제 슈팅에 나온 듯한 그림인데 이게 슈팅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5일부터 볼게요. 저항 위아래 다 갇혀 있었잖아요. 지금 60, 한 8.50, 68 여기 정도 부근부터 67까지 구간에서 속박세를 치다가 슈팅을 어중간하게 올린 게 아니라 다 올려버렸어요. 400분 차트를 한 번에 뚫어버렸네요. 설마 했는데 이런 모습이 나오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릴 때도 여기 지금 봉 보이시죠? 9월 7일 봉 순식간에 올릴 때도 순식간에 그대로네요. 거의 복사 붙여넣기 된 느낌이랄까? 하여튼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할 정도로 과도하게 오버슈팅에 나온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어제 심리적으로 대부분 69.25, 20, 69.40 정도에서 매도를 때리고 싶었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같이 계셨던 분들도 그랬고 참기 잘하신 거죠. 결과적으로 지켜보면. 이제 또 한 단계 남은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이 또 재고 발표해서 머리가 아파지네요. 만기일만 되면 오히려 좀 미치는 기분이랄까. 방향성이요. 솔직히 240분이라고 400분의 이격도가 너무 멀어졌거든요. 아예 끝까지 올려가지고 그물을 따라오게 만들던지 아니면은 그물이랑 약간 터치할 수 있게 얘가 좀 내려와 주던지 이런 그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엿먹으라고 위로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단기 그림 좀 보겠습니다. 그쵸. 눌림이 나올 만한 자리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뭐 딱 진짜 저희가 개미가 되더라도 지금 추세가 이미 터졌으니까 수렴 다음에 터지고 확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확장 수렴 단계에서 눌림 잡으면 거기서 매수 한번 풋 노려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 69달러 정도 가까운 자리에서는 눌림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깨져서 너희 또 엿먹어라 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저라면은 지금 이런 그림에서는 69달러 정도에서 가까운 부근에서 눌림이 온다면은 매수를 노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좀 너무 슈팅 나와서 좀 그림이 그렇다 싶으면 재고 발표 건너뛰고 목요일부터 거래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제 각을 너무 올려버려서 만약에 구름대까지 고려하시거나 좀 더 안정적인 그림을 잡으시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재고 발표까지 끝나고 나야지 밴드가 완성이 될 것 같은 그림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좀 재고 발표 시점에도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손절 값을 좀 짧게 잡고 거래하실 분들은 재고 발표일보다 목요일부터 거래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 조정이 조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캔들까지가 몇 시간이야? 꽤 되거든요. 여기 캔들만큼 해가지고 여기 캔들까지 가서 얘네 지금 만나려면 지금 아마 내일 새벽이나 아니면 내일 그냥 오전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해로도 방향을 보신다면은 재고 발표는 모두 무시하고 추세 방향에 맞게 69 가까운 자리. 옆에 그림도 참고를 해보죠. 69.13부터 68.745 정도 라인에서 한번 잡아보려고 시도를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피보 포인트 보면 정직하게 가죠. 오히려 같은 그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 여기에서 정직하지 못한 경우도 많은데 오일 같은 경우는 여기를 완전히 이탈을 해서 넘어가면은
그 뭐지? 다시 2차 저항선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아니라면 뚫고 그대로 원웨이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음, 다른 것 좀 볼게요. 아직까지 추세 상승이라고 그러니까 그 저점 매수랑 고점 매도 둘 중에 하면 항상 저는 저점 매수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물려도 저점 매수가 좋다. 어제까지도 통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통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시적인 하락에 나온다면 박스를 치면 상승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추가 하락에 나오는 경우보다는. 근데 좀 더 밑에서 잡으면 좋은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에서 아직 매수를 따라가기엔 조금 부담감이 있습니다. 박스가 여기서 있다가 박스가 이렇게 확장이 된 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음봉 하나 내리면 다시 원위치예요. 추세 중에 눌림을 따라가려면 이런 패턴 지금 마우스 표시되는 여기 있죠. 이쪽 자리나 여기 정도 패턴이 돼야지 좀 편한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추세 제대로 슈팅 한번 더 나와서 완성되기 전에 이 금을 깨고 음봉 하나만 내리면 완전히 리셋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매매로 다시 한번 비추세 구간에서 매수를 받으면 모르겠는데 어, 추세 중에 눌림이라고 좀 여기서 좀 잡는 방법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30분으로 봐서도 좀 크게 위로 쏴주면은 좀 편하게 눌림 잡을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진 7520, 7500이 저항대로 작용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S&P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제 막 상승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 비추세가 맞거든요. 비추세가 맞지만 혹시나 계속 똑같은 얘긴데요. 만약에 좀 과하게 하방으로 빠졌다 생각하면은 매수 한번 잡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근데 매도는 언제나 위험합니다. 그냥 올라가고 있죠. 물론 매도가 한 일주일 정도로 해가지고 포지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물려도 우상향 쪽으로 그냥 매수 포지션 잡는 게 좋아 보이네요. 현물도 마찬가지고요. 꼭 선물뿐만이 아니라. 방송 계신 분들은 라인 차트 활용해가지고 저점 잡으시면 되고요.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크게 포지션 가져가시려는 분들은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2850이나 2820 정도에서는 매수 담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한 번에 못 깰 자리인 것 같아요. 지금도 한 번에 못 깨고 반등 나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기를 기다리면 좋겠죠. 그래서 이쯤 오면은 저 지금 S&P랑 나스닥에 들어가 있는 현물도 좀 갖고 있는데 현물 말고 그 선물로도 한번 보유해서 가져가 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기 좀 오면요. 유로 볼게요. 유로 여전히 비추세로 싸우고 있고요. 방향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파운드가 어제 보니까 그림은 좀 더 좋더라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에 일단 성공을 하고 주저앉은 그림이에요. 한번 보신다면은 계속 지금 보면 고점을 높여가고 있죠. 저점은 높여가고 있고요. 여기 저점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점, 고점, 그다음에 다시 저점, 고점 높이고 있고 저점, 그 다음에 뭘까요? 고점? 박스 치더라도 매수가 조금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큰 그림을 봐더라도 유로보다는 파운드가 좀 더 그림이 좋습니다. 손절 범위도 짧고요. 만약에 여기 돌파된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슈팅 나와서 만약에 안 차게 된다면 저점 매수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생각이 조금 바뀐 거예요. 파운드가 유로 같이 완전 비추세입니다 보다는 좀 저점 쪽으로 매수 잡아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손절까지 고려해가지고요. 느려.
그쵸? 저점 고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은 방향을 우상향으로 단기로 틀고 있다는 얘기인데 거래일이 꽤 됐어요. 저 상승이 나온 지. 그래서 너 어디 뭐 당연히 맞고 세게 떨어지려나 했는데 지켜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잘 보고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 달러 어제 보니까 새벽에 슈팅 나왔더라고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네. 저도 나갔다가 이제 들어와서. 통화 쪽에 변화가 생기려는 것 같아요. 파운드도 그렇고 캐나다 달러도 그렇고요. 여기가 지금 일봉상의 저항선인데 만약에 여기서 완전히 한 번만 더 봉 하나 쏴주고 안착이 되고 구름대 안착하면서 이평 같은 거 타고 그대로 올라가는 느낌이라면 상방 쪽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드디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아, 비추세요, 박스예요, 매매 자리 없어요 이러다가 한 번만 더 슈팅 나온다면은 눌림 있는 자리에서 매수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통화의 변곡이 어제부터 막 생긴 것 같네요. 파운드도 그렇고 유가가 요동치는 것도 그렇고 한 며칠 숨고르기 장세로 항상 말고 움직이지도 않더니 요즘에 이제 움직이려고 막 기지개 펴는 기분이에요. 통화 종목 거래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집중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캐나다 달러, 파운드가 이제 움직이려고 좀 기지개 피고 있습니다. 호주 달러도 보니까 바닥 찍고 좀 돌리려는 듯한 느낌이긴 하던데요. 아직까지는 매도가 유리하긴 한데 돌리려고 해요. 하방, 비추세, 하방, 비추세. 그 다음 뭘까요? 추가적인 하방 아니면 아니면 상승 변곡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쵸. 상방 쪽으로 한번 변곡이 나올 만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비추세 구간이 장점이 있어요. 손절 라인도 좀 짧게 잡을 수가 있고 비추세 구간에 어이없이 털릴 수도 있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추세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통화의 흐름을 좀 맞춰 간다면 매수도 괜찮아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추세 구간에서 하방 포지션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정도 부근에서 매도 한번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상방 포지션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주변에서 매수 한번 컷 걸고 노려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거의 50대 50 정도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타 치시는 분들도 그냥 이거 별로 재미없고 이런 종목 중에 하나지만 호주 달러로 계약수 좀 실어서 단타 치시면 생각보다 수익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래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며칠 전부터 거래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잘 안 하셔가지고 같이 봐드릴게요. 그래도 되게 재미없어 보이죠? 10년물 재미가 없어 보이는데 생각보다는 거래가 할 만한 종목이에요. 채권 쪽이 지금 박스로 대응해가지고 단타치기 괜찮거든요. 추세도 어떻게 보면 좀 타고 있는 입장이고요. 30분 정도 지금 차트로 봤을 땐 좀 별로 안 이쁘게 나와도 30분 정도로 차트 놓고 대응해 보시면 박스가 있고 박스가 깨지면 하방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박스가 있으면 손절 되게 짧아요. 박스 구간에서 진입을 해서 박스가 깨지면 이탈하고 이런 느낌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지지 저항선을 잡아보고요. 이탈하면 어떻게 시장 흘러가는지 보고 손절 부분이 좀 그냥 짧기 때문에 단타 좋아하시면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나름 단타를 치는 와중에 추세도 타고 있거든요. 난이도 높은 종목 하는 것보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년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심심하신 분들. 뭘 봐야 될까? 어, 차트 좀 비추세죠.
어제 갑자기 그냥 제대로 추세도 안 타고 과도하게 하방 나왔는데 그거 지켜지고 다시 원위치 됐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나 봐요. 얘네. 이게 진짜 오버슈팅 그림이죠. 오버슈팅 됐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랑 나머지 그냥 금속 섹터들은 아무런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복귀한 흐름이고요. 차트가. N 선물 볼게요. N 선물은 추세를 타고 있어요. 이제 다른 그림도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방이 좀 위험해 보이긴 했죠. 하더라도 고점 매도 쪽에 단타치긴 좋아 보였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동안에 뭐 버텼던 거 생각해서 매수를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손절이 걸릴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계속 고점을 낮추고 있거든요. 고점을 낮추고 있어가지고 한 번 더 밑으로 더 빠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심 기준으로 단타를 치시겠다면은 과매수 구간에서 오버슈팅 구간에서 매도 포지션 때리면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 그림도 이렇게 그쵸. 평소 같았으면 버텼어야 되는 자리를 버티지 못하고 계속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거든요. 추세를 이제 완전히 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쩌면 며칠 전부터 추세를 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동안 버틴 자리가 이 정도에서 많이 버텨줘서 여기든 여기든 지켜보는데 버티는 그림이 아니라 좀 있으면 주저앉을 것 같은 그림이네요. 매수는 조심하시고요. 매도 같은 경우는 좀 위로 올라왔을 때 때리는 거 괜찮아 보입니다. 아, 뭘 봐야 되지? 항생이랑 A55 오늘 상승 나왔던데. 슈팅처럼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어디 갔어? 상승이 나왔지만 글쎄요. 좀 있으면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큰 그림 보면 되게 귀엽게 올라왔거든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7,000이든 27,500이 됐든 한 번 더 위로 더 슈팅이 한두 번 크게 올라온다면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치가 다 달라요. 보는 캔들에 따라서. 그래도 물리겠다면은 매도 포지션이 유리하죠. 단기적으로 오늘 데이 트레이딩 기준으로 상승이지만 30분 차트는 어떻게 되지? 30분으로도 오늘 여기 자리에 못 넘으면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네요. 몇 분에 걸리는지 각자 기준으로 보시고요. 큰 그림으로는 매도 포지션이 유리하다 정도. 천연가스 보겠습니다. 천연가스는 상승 나오고 눌림이 한번 나왔었네요. 눌림이 한번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이고요. 위에 저항선이 있긴 한데 현재 추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항이 있더라도 매도 포지션보다는 다시 한번 눌림 올 때 저점 매수 담아보는 전략이 괜찮아 보이네요. 대충 다 본 거 같죠? 음, 내려보죠. 음, 몇 거래일 남았지? 9월 12일, 9월 12일, 10걸, 13거래일, 20거래일, 33, 53. 한 70거래일, 70거래일 정도 남은 것 같네요. 75거래일. 방금 뭐 생각했냐면요. 앞으로 방송하게 되는 시간이요. 10월, 11월, 12월. 제 방송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보면은 각자 포인트가 다 달라요. 똑같은 차트를 보더라도 해석이 다 다르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가끔씩 말씀은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방송을 글쎄요. 원래는 2019년, 2020년에도 좀 즐거운 마무리를 할까 했었는데
2018년 마지막 거래를 기점으로 카카오 TV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아마 지속적으로 방송은 업로드를 하지 않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고 방송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하니까 뭔가 무슨 이별 준비하는 것 같네요. 한 이번 주 오늘 수요일이죠. 목, 금 생각 좀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체적인 시황보다 갈 만한 종목들, 진입하기 괜찮은 종목 위주로 방송을 하게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 방송. 그러니까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거든. 제가 봐도 하나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뭐라고 하지? 각자 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경력자들은 그냥 깔끔하게 지지 저항선만 빠르게 체크하고 딱 가고요. 초심자들은 틀린 거 맞는 거 다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유튜브도 글쎄요. 갑자기 오늘 제 원유 재고 발표인데 다른 얘기를 하네. 생각난 게 좀 있어서 제가 유튜브에서 예능처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컨텐츠 제작하고 그냥 하다못해 이동평균선부터 기본적인 차트 설정법까지 다 알려주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해드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카페 활동 같은 거 하면서 지금은 요즘에 막 라인 차트 거의 안 올리잖아요. 잠깐 봐야겠다. 예전에는 되게 열심히 올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잘 안 올리고 있네 저도. 이거라도 거의 매일 올려드리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라도 매일 올려드릴게요. 지금은 요즘 많이 게을러져가지고 안 하고 있어요. 초반에는 진짜 맨날 올렸어요. 맨날까지는 아니고 한 2, 3일 한 번씩? 진짜 초반에 맨날 올렸네. 미쳤나봐 진짜. 많이 올렸죠. 많이 올렸는데 이제 슬슬 정리하는 느낌으로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운될 수도 있긴 한데 뭐 남은 분들끼리 그냥 소통이나 하고 노는 거죠 뭐. 다행히 생각보다 카페를 유튜브 하면서 건전하신 분들이 제법 많이 유입이 돼서 그리고 다행히 어쩌다가 보니까 제가 블로그도 같이 노출이 잘 돼서요. 아마 블로그나 카페 통해서는 아마 그 뭐라 그러지? 게시물을 공유는 하게 될 것 같네요. 생각보다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파생이란 분야가 지금 워낙 마이너라서 제 컨텐츠를 떠나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맨날 새롭게 생기고 맨날 사라지니까 뭐 그쵸. 지금 뭘 알려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거 팁이나 조금씩 알려드릴게요. 추세 중에 눌림 들어가는 걸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게시물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을지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금 생각해보고 금요일부터 방송하는 내용 한 60거래일, 70거래일 정도? 꼭 저랑 똑같이 트레이딩 방법을 따라할 필요는 없고요. 매매 기법이랑 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어차피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한 몇천 명, 몇만 명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 방송을. 유튜브 평균 시청 조회수가 100에서 120? 많으면 150 막 이렇던데. 그래서 좀 진입했을 때 승률이 괜찮을 것 같은 종목 위주로 좀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다 하고 있잖아요. 다 말고 차트는 다 띄워놓기는 하는데 쓸만한 종목 있으면 차트를 좀 띄워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분 나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약간 뭔가 씁쓸해요. 아무튼 뭐 소통하는 거는 아예 제가 뭐 이쪽 온라인상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가 보면 뭔가 남는 게 있겠죠.
그래서 갈 만한 종목 위주로 좀 손익비 나오는 그런 종목 위주로 실제로 제가 진입 안 하는 종목도 다 브리핑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 말고 진입을 하려고 노리고 있는 게 있으면 좀 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각자 진입 포인트 잡아보시고요. 오늘만 기준 잡으면 전 개인적으로 N선물이랑 뭐였지? 잠시만요. 저쪽 차트를 봐야 돼서. 아, 예,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지쳐가지고. 아, 오늘 일단은 좀 뭐지? 오늘 방금 전에 제 거 저쪽 컴퓨터 보고 왔거든요. 보고 왔는데, N선물이랑 천연가스랑 간만에 색깔 체크 좀 할게요. 오랜만에 해보네, 이거. 눌림으로 따라가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는. N선물, 천연가스. 하나가, 글쎄, 그것도 다 바꿔야겠네. 새벽에 좀 생각이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 3달 전부터 생각이 많았죠. 방송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얘긴데. 음, 5일이 매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체크한 거는 추세 중에 눌림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천연가스, N선물, 크루드오일 요 정도. 뭐지? 호주 달러는 며칠 전까지는 좋았는데 추세가 바뀔 듯한 느낌이라서 잘 눌림 따라가면은 들어갈 자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거래일 동안 이런 쪽으로 일단 알려드릴게요. 전 이렇게만 거래하려고 오늘은 자리 있으면 없으면 말고 N선물, 천연가스, 크루드오일. 아무튼 얘기가 길었네요. 요점 정리 좀 해볼게요. 평소처럼. 크루드오일 좀 약간 과도하게 슈팅 나온 입장인데 그 크루드오일이요. 많은 옆으로 횡보를 하고 나가지고 튼튼하게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매수를 넣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재고 발표할 때 만약에 음봉이 크게 때려 맞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어제 이격도로 너무 많이 벌렸어요. 이격도로 너무 많이 벌렸다는 거는 위로 슈팅이 나오거나 아래로 슈팅을 내린 다음에 이격도를 맞춰야 되거든요. 이격도를 맞춰야 된다는 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동평균선이나 그물망으로 무문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물망으로 좀 봐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그물망이 있잖아요. 그냥 따라가야 돼요. 이게 캔들을 따라가지고 그물이 따라오든 아니면은 캔들이 주저앉아가지고 그물망에 따라 붙던 이런 식으로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밑으로 슈팅이 나와도 되고 위로 슈팅이 나와도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옆으로 횡보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물망이 점점점 확장되면서 안전하게 바닥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쯤에서는 손익비 적게 매수할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재고 발표 때 밑으로 슈팅이 나온다면은 또 머리 아파지는 거죠. 위로 슈팅 나와도 또 머리 아파져요. 그래서 저는 아마 오늘 원유 재고 발표는 봐서 건너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S&P 나스닥 전혀 모르겠고요. 근데 그래도 하시겠다면 저점 매수 240분 그림으로 큰 그림? 아,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좀 이해 안 가실까 봐. 혼자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한 분이랑 계속 대화 중이에요, 나름. 꼭 그물망 아니고요. 피봇으로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일본균형표 써도 되고요. 볼린저 밴드로 써도 되고요. 그리고 약간 뭐라고 하지? ADX 같은 보조지표 해가지고 시세가 좀 약해졌다가 좀 분출이 나올 것 같은 자리를 눌림 잡아도 되고요. 거래량으로 잡아도 되고 호가 잔량으로 잡아도 되고 잡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틱 차트로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보시면
120틱이나 이런 걸로도 잡을 수 있고 1분봉으로 확인해 봤는데 1분봉으로도 눌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눌림을 잡을지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일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유로 잘 모르겠고요. 파운드 같은 경우도 솔직히 파운드는 약간 개인적으로 세모예요. 노란색이라기보다 위에 저항도 조금 걸려 있는 느낌이라서 어제까진 괜찮았었는데 오늘은 잘 모르겠네요. 골드도 시세 없고요. 구리도 시세 없고 호주 달러는 약간 관망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캐나다 달러 같은 경우는 얘도 하나 체크해봐야겠다. 세모보다는 좀 난 것 같아요. 얘도 오일이랑 비슷해서 슈팅에 나온 입장이라 만약에 좀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다면 이쯤에서 매수를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정확하게 매매를 파악해 보시면 이게 뭐냐면 상승 중에 눌림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캔들로는 영매매인데 큰 그림으로는 추세를 타는 거죠. 예전에 카페에 목포나무 아랫님이 그 전에 올려놓은 글이 있어요. 눌림 매매를 꼭 하고 싶으면 추세 중에 눌림 매매를 하라고. 근데 그거에 적용되는 차트가 지금 캐나다 달러, 천연가스, 크루드 오일 정도입니다. 엔선불이랑 컷 범위가 생각보다 짧아요. 추세를 타는 거기 때문에 얼떨결에 추세 다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럼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요. 목금까지는 똑같이 방송하고 다음 주에는 방송 방향이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고 발표 대응 잘 하시고요. 아무튼 방송에 대해서는 남은 한 70거래 정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그 마지막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아니면 쇼핑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막 사고 싶은 게 있어요. 막 살다 보면. 근데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 있잖아. 아니면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먹을까 말까 계속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쇼핑하는 게 아니고 안 먹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방송이 그런 기분이에요.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건가라는 결론이 나와서 지금 거의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생각보다 별로 차트 얘기는 별로 없었는데 뭐 다른 얘기가 한 반 이상 길어졌네요. 뭐 알아서 스킵하실 분들은 스킵하셨을 테고 들으셨던 분은 다 들으셨겠죠 뭐. 예, 그럼 일단 녹화 종료하고요. 저는 좀 놀다가 이따 거래하도록 할게요. 예, 성토하시고요. 종료하겠습니다.